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리고 좀 민감하게 풀어 가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접근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페이지 21번 제가 설명할 문제는 21번, 23번, 24번, 25번 이렇게 네 문제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약간 대학교처럼 그래도 조금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일치된 좀 스펙트럼이 적은 레벨이에요. 이 정도 수업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진짜 모르는 포인트를 여기 있는 누군가가 너무 잘 알고 있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질문을 뭐 이거 빼고라도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 해서 자유롭게 해도 제가 그 안에서 전체한테 보낼 어떤 느낌으로 그 정도만 딱 해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1, 23, 24, 25 끝난 뒤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럼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21번은 그 지난 그 수업 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 맞죠? 그래도 썼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가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보면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요? 2차, 1차, 상수 이 세 개 중에 하나겠구나가 스캔처럼 쭉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유형으로 나오면 1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2차로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나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1. 이러면 일단 상수 탈락이에요. 일단 최하 1차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fx가 일단 1단계가 x-1을 포함해야 돼요. 이 정보를 읽었을 때 그 다음 2단계가 f'1이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딱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뭔가 불가능한데 그럼 2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에 이것도 막 이게 지나 x-1 또는 이거여도 되는 거거든요. 1차. 또는 fx가 x-1 하고 없어진 다음에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이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베스트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자, 근데 문제에서 다해서 fx는 2x의 근이 2다 라고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를 대입하면 쉽게 생각해야 돼요.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fx는 x-1 하고 이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fx는 2x에 오케이.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이 fx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제가 1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1차이면 이렇게 가고, 오케이? 2차이면은 여기서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근데 죄송합니다, 적으신 분들. 이걸 지우고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 부탁드릴게요. 저 최고차 계수 1인 줄 알았어요. 소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탈락이죠. 2를 대입하면 얘는 이 시나리오는 2를 대입하면 1이 돼요. 너는 안 되지. 그럼 이제 얘는 탈락이고,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이 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 이게 4다 라고 하면 a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x-1, 3x-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23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나름 최근 기출이죠. x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g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다. 그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분의 gx 마이너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이 k이다.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개수 비교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벌써 가자 하면서 이게 대입하면 그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풀이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읽어내야 돼요. 위에 식 여기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정보를 읽어내면 일단 첫 번째로 가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식은 여기 왼쪽을 보면 특이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굳이 x 곱하기 fx라고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그냥 fx라고 써도 사실 개수 비교를 하면 무방한데, fx가 줄 수 없고 xfx가 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상수항이 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fx는 알 수 없는데 xfx는 확실히 상수항이 0이에요. 상수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보를 근데 자기가 못 갖고 오면 풀 수 있더라도 오래 걸린다는 거지. 상수항이 0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상수항이 0이에요. 여기 상수항 없죠? 근데 여기에 상수항이 있어요, 지금. 아, 확실히 gx에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gx에는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좌변은 상수항이 0인데 우변은 상수항이 생성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정보를 굉장히 차분한 마음일 때 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왜 있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여기다 적으면서, 여러분, 그쵸? 뭐 fx를 gx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g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다. 나머지가 g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폭탄처럼 갖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얘도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거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찍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왜냐면 x제곱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필요 없는 정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절대 기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다. 그러면은 x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gx가 뭘로 시작할 거냐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을 해줘야 x 세제곱이 나오면서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g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식 0분의 0꼴식이에요.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G1이 돼요. 그럼 G라는 식에서는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상수항이 없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플러스 2x다 라고 이렇게 gx를 좀 그냥 단박에 여러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x를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로. 자, 이렇게 됐을 때 fx랑 gx가 무슨 관계냐면 지금 gx와 fx의 제곱이 차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x는 몇 차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fx는 ax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x가 2로 갈 때 fe-g가 0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결과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약간 느낌 이상한데? 왜냐면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소화 시킨 다음에 내가 뭔가 그 노가다를 좀 최소화 시킨 다음에 가자 하면서 이 두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마지막 피니쉬를 꽂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거죠.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하신다면, 근데 어렵지. 근데 이런 문제가 오답 노트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오답 노트에 있어야 수능 전날, 전전날에 한번 풀이를 보고 딱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근데 여러분 혼잡할 때 하는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버스트 스텝이라, 버스트 스텝.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좌변이 상수항이 0이다. 그게 여러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우변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 앞에서 x 세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그 복습 테스트 채점을 마치고 나눠드릴 때는 여러분 1단원 원래 시험지랑 복습이랑 2단원 원래 시험지랑 복습이랑 그 해설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설지는 진짜 아쉽게 여러분 원래는 이제 제가 다 만들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건 그냥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라 정답 확인용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수업 내용과 좀 다르면 그건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24번 문제 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의 값이 존재한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자, 여러분 봐볼게요. 그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은 3등급으로 가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면 절대값은 수능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22번에서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12번, 13번, 20번, 19번 라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죠? 그렇죠.
절대값 나오면 약간 스턴 걸리거든요. 아, 조졌구나.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의상 읽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읽는 느낌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려고 이미 정해놨는데 예의상 바로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몇 번 읽어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너무 쉬워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fx-1이 0보다 크다면 이라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fx-1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1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 fx-1이 0보다 작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1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완전 좋아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근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구조 천천히 완전 차분하게 분모가 확실하게 뭐가 되는 상황이죠?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사고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0이 되면 fx는 f0은 확실히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0이 1이 되는 상황은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힘내십시오. 네 가지 상황. 첫 번째 여기 0,1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0,2를 지날 때는 총 네 가지 상황이 있다고. 0,2를 올라가면서 지나는 거야. 지나는 거지. 두 번째, 0,2를 내려가면서 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0,1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0,1에서 위로 접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과다한 풀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적은 게 꼭 필요한 풀이가 아니라 좀 과다하게 제가 적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띠리링 하면서 이게 떠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0 좌극한에서는 우리 진짜 함께 합시다. 0 좌극한에서는 fx가 넘겨줄게요. 쉽게. 0 좌극한에서는 1보다 큰가요? 1보다 작은가요? 1보다 작죠.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해줘야 돼요. 0 좌극한에서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럼 1보다 작으면 밑에씩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 극한값은 구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 좋아요. 미분계수로 봐줘야 돼요. 꼭. 그럼 이건 미분계수로 보면 무슨 식이냐면 f'1입니다. 뭐라고요? f'1.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그냥 바꿀게요. 근데 약간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 흥미를 안 잃는 게 중요한데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0 왼쪽에서는 이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0 우극한으로 가면 fx가 1보다 어때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미분계수예요. 그럼 지금 얘랑 0 좌극한이랑 0 우극한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 좌극한이랑 0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0 좌극한에서는 f'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0 우극한에서는 F'1이 되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선생님 F'1이 0이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이거는 확실히 0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기울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준비씨 혹시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0 좌극한이랑 0 우극한이랑 식이 달라. 0 좌극한은 이것 따라가고 0 우극한은 이것 따라가니까 같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러면은 fx와 y는 1이 만나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즉 0,1이 그냥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극값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0에서 fx가 극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fx-1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fx랑 y는 1이 어떻게 만나냐면 접하면 2차로 적는 겁니다. x제곱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x제곱이라고 적고 여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의 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fx를 가를 읽고 적을 수 있는 3차 함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fx를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거를 밑에 식에다 넣어가지고 짱짱짱 하면은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설지의 내용을 그대로 보셔도 돼서 요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를 여러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어렵죠? 지금 25번은 제 생각에 사실 저희가 할 문제가 맞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25번 문제 잠깐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만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좀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fx가 2차 함수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절대값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연습할 아주 좋은 문제죠.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x분의 f 안에 x가 아니라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뭐 아무튼 뭐더라도 반드시 치환하는 문제다. 자, 그리고 x분의 1을 그럼 t로 치환할 건데 0 우극한은 x가 0 우극한일 때는 t는 무한대로 가고 x가 0 좌극한으로 갈 때는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문제를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범위를 나눠야 된다.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란 걸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결국 0 우극한과 0 좌극한을 따로따로 써내려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 우극한인데 제가 x분의 1을 t로 바꿀 겁니다. 둘 다 이렇게. 그럼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았어요. 0 우극한이면 이게 그대로 나오죠. 이게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0 우극한이라는 거는 양수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절대값 x 안에 이 x가 당연히 양수가 돼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x를 뭐로 바꾼댔어요? x분의 1이 t니까 x를 t분의 1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리미트 t가 여러분 x분의 1이 t니까 우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t분의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ft가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f-t가 돼요. 요게 우극한. 그러니까 이것도 a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극한값이 a니까 당연히 우극한도 뭐가 되겠어요?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 야, 지금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바로 끊어도 됩니다. 진짜. 자,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그 포인트가 남도 이해 안 되는 포인트예요. 한번 근데 어렵겠죠?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가볼게요. 이거 0 좌극한이죠. 0 좌극한이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리미트 그 다음에 제가 x분의 1을 t로 붙였잖아요. 근데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봐봐. 이게 y는 x분의 1이에요. 근데 0 우극한은 무한대예요. 근데 0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 쓸 거는 t가 무한대로 간다 쓰면 안 되는 거지. t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붙냐면 절대값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이 t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붙는 게 x분의 1이잖아요. fx분의 1. 이건 그대로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이것도 a란 거죠. 근데 이제 좀 계속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연습한 상황이 아니에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자동으로 땅땅땅 넣어주면서 무한대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바꿨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t,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근데 어려워 너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왜냐면 똑같고 똑같은데 이 두 개의 순서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똑같으려면 반드시 a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항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이제 봐주세요. 분모가 몇 차죠? 분모는 1차입니다. 지금 t.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분모가 1차인데 이게 0이 나오려면 분자는 몇 차라는 거겠어요? 상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ft에서 f-t를 빼면 상수가 남는다. 다른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필요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확장됐는데 여러분 요거랑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의 의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두 개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수능 노트에 꼭 이런 거 적어놔야 돼요. 자, 우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과정이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함수랑 기함수 판별법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봤어. 항상 이걸로 판별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봤어요. 근데 식이 안 변해. 근데 식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면 우함수예요. 근데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함수예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를 처음 배웠어요. 지금 처음 배웠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y축 대칭인 거 다 알잖아. 공부하면서. 근데 모른다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y축 대칭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요. 그때 x 자리에 뭘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그때 식이 안 변해. 그러면 그건 우함수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셔서 이게 원점 대칭인지 아시잖아요. 기함수.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죠. 변하면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이거는 우함수예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물론 대입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얘는 우함수라는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밑에 거 가볼까요? 이건 제가 써드릴게요. 변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어야 돼요. 얘는 기함수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오케이. fx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 이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좀 필요 없는 말이었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원래 이렇게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좀 요거를 좀 설명한 건데 어쨌든 그럼 f-x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식에서 아래식을 이렇게 빼면 x제곱 사라지고 cc 사라지면서 2bx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대입되는 거는 2bt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0이라는 거는 b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b가 0이니까 그러면 fx는 이제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x제곱 플러스 c라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지금 1차항 예수가 없다. 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를 구하는 거는 밑에 25번 그 밑에 옆에 조건에서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하죠. x분의 1, f 괄호 안에 x가 아닌 식이 있으면 치환한다. x분의 1을 t로 바꾸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t는 0 우극한으로 가고 ft가 3이다. 근데 f가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연속이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럼 f0이 3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3이 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끊고 두 번째 시험지로 가겠습니다. 혹시 이 시험지 외에 지금 혹시 좀 내가 이것 때문에 막 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막 짜증나 죽을 뻔했다 이런 문제 혹시 있으실까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포문을 열어야 저기 포문을 열어주는 사람 감사하거든요. 가시죠. 17번. 17번 보겠습니다. 가의 첫 번째 조건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f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를 믹스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fx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그냥 제일 먼저 얘를 먼저 보통 보시거든요. 무한대로 갈 때 그 최고차의 개수를 먼저 봐주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먼저 봐주시면서 x-1을 일단 써주신다. 이걸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2분의 1x를 적어주세요. 왜냐면 2분의 1을 여기 바깥에 적으면 약간 어렵습니다. 이게 계산할 때 좀 복잡하거든요. 2분의 1 여기 몰아주시고 근데 구조로 봐주시고 나서 미분계수로 봐주시면 절편에서의 기울기니까 가리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리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fx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으로 안 하면 약간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질문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또 좀 고민이었거나 좀 질문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죠. 네, 20번에. 네네. 네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요거 말씀하신 대로 연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20번 문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가 들어가면 저기 뭐죠? 좀 약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22번. 오케이, 좋습니다. 22번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1 플러스 a가 b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제가 왜 x 대신에 2를 대입할 수 없댔죠?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진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 노력의 과정을 배우지 않고 바로 그냥 공식처럼 푸는 방법을 배운 거지. 이 상태에서는 2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자에도 뭐가 생길까요? 분자에도 x-2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100%. 그러니까 얘의 켤레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켤레수 안 곱해도 되는 거지. 얘의 켤레수를 곱하면 x-2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드라마 마지막 회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냐면 좀 숙달되면 바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켤레수를 곱하면 그 계산하는 식은 합차로 가면 x-2가 되니까 그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켤레수가 곱한 것만 분모에 남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주면 좀 많이 풀어보셨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 이 수업할 때 제가 그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힘을 얻는, 여러분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제 그 거두제곱근의 계산. 그리고 지금 그 복습 영상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첫날은 좀 늦게 해드린 거고 오늘 한 저녁, 오늘부터는 해당 수업일에 저녁 7시쯤에는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수업을 4회까지만, 그러니까 그 공개로 영상 처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고3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뒤부터는 여러분 비공개 처리로 전환될 겁니다. 물론 뭐 공개해도 보지도 않지만 웃긴 얘기죠. 자, 자 여기 오늘 두 번째 이 문제 봐주시죠. 두 개의 문제밖에 없으니까 금방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A는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나오면 저도 집합이 나와가지고 뭐야,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뭐야 이거 그냥 풀지 말아야겠네 했는데 집합인 줄 알고, 집합은 여러분 너무 고일범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랬는데 기출 그거 보니까 작년 시험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진짜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집합이 나오면 좀 긴장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집합은 공식처럼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조건제시법의 그 문장을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게 지금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냐면 -5부터 5까지 됐어요. 또 여기 확통 많으시잖아요. 확통 이렇게 다 쓰는 거지 뭐. 그럼 지금 이렇게 11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5부터 5까지랑 11개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근데 여기에서 A라는 집합은 A봐.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X의 원소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저랑 했던 게 떠오르는 거죠.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해요. 약간 그 외운 게 필요합니다. 거의 왜냐면 갑자기 문제 만났을 때 좀 흔들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양짝이 양오릴, 음짝영, 음오릴. 지금 여기서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2개, 양수의 홀수제곱근은 1개,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0개, 음수의 홀수제곱근은 1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짝수로 된 거야. 그러면은 양수일 때는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0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X는 처음에 X의 원소다.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무슨 이질감이 느껴지시죠? 이게 원소가 몇 개랬죠? 근데 NA가 몇이랬죠? 9. 그럼 엄청 이상한 거죠. 왜냐면 2개 아니면 0개를 더했는데 2 아니면 0을 더해서 지금 9가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2 아니면 0을 더했는데 9가 나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0. 0의 제곱근은 1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집합에 0도 있고 플러스인 수가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야 플러스가 있는 수가 4개가 있어야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온 다음에 여기서 1개 나오면서 째끼럽 되는 거죠. 근데 음수가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음수는 전부 빵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합에 연관이 없는 거지. 음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B라는 집합을 나오는데 B는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 하시겠지만 얘는 지금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짝수 아니면 홀수인 게 중요하다. 한 번만 더 지겹지만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양짝이 양홀 1, 음짝 0, 음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를 읽을 때는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 11제곱근, 13제곱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홀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홀수란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홀수라면 양수든 음수든 100% 몇 개씩밖에 안 나와요? 1개씩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MB가 뭐랬냐면 7을 했어요.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알 수 있다? 7개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미 5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음수는 2개 있겠구나. 요런 지금 배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문제에서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수는 클수록 좋은 거고 음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 생각에 그 해설지 풀이랑 제 풀이가 일치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리고 저기 아까 준빈 씨께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고 수업이 쭉 없다가 6시에 제가 6시 7시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뒤에 숙제하시면서 물어보시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2시 3시까지는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주만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약속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지금